자, 이어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시험 공부로서 알아둘 것은 3번 제1종 근린 생활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2종 근생이 뭔가, 이것들을 짝짓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 것만 체크할 테니까 좀 짝짓해서 알아주십시오. 1번 3번의 제1종 근생에서는 쭉 내려가면 답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이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랍은 치과원, 한의원, 그리고 조산원, 안모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그 자본이 있을 겁니다. 자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줄 것이고, 밑에 바닥면적 기계 30점부터 미만, 거기다 체크해요. 그래, 바닥면적 30점부터 미만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일종 근린생활서다. 그렇지, 일종 근생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요, 용도적상 웬만하면 다 입지가 허용됩니다. 콩 많으니까. 일종 근생이라면 용도적상 웬만하면 다 입지가 허용돼요. 2종하고 1종은 거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종은 입지 가능한 적이 제한되는데, 많이 제한되는데, 이 1종은 웬만한 용도적은 다 들어가요. 4번 보겠습니다. 제2종 근생. 제2종 근생에서 시험 공부로서 좀 봐둘 것은 쭉 가다 보면 총포 판매소 마번, 밥은 사진관,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한참 내려가면 자번, 일반 음식점 잘 나오고, 차번,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타번, 독서실, 기원 체크하시고, 파번, 테니스장하고 옆에 가면 골프 연습장 중 마지막에 바닥면적기 500점부터 미만인 것. 그 다음에 하번,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500점부터 미만인 것. 다만 일종에 해당하는 것은 죄. 그 말은 30점부터 이상부터 500점부터 미만만 2종. 30점부터 미만이면 1종. 이게 잘 나옵니다. 그 다종생활서 중 바닥면적기 500점부터 미만인 것 체크하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더번, 단란 주점으로서 150m 미만 체크하고, 러번 잘 나와요. 안마시술소, 노련장은 2종 근생이다. 그 다음에 5번 문화및 집배설에서 마번만 체크, 동식물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8번 전체 체크, 운수시설 4개,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 의료시설에서 가번 인간 이용한 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격리병원 이 정도. 오른쪽도 모셔서 쭉 내려가면은 수련시설이 나올 거예요. 수련시설 중 저 다번 유소텔 체크해요. 그 다음에 한참 내려가면 업무시설 14번 나올 건데요. 14번에서 오피스텔에다 체크해요. 2번 오피스텔 보인가요? 그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숙박설에다 줄 거 보고 넘어가서 보면 어떤 게 잘 나오냐면은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엄은 관광 숙박설이다. 휴양 콘도미엄 둘째 줄 있죠. 다종생활서 중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2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종 근린생활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500종 이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유락설 잘 나와요. 단란주 중 2종에 해당하지 않는, 2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150종 이상이죠.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업소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창고시설과 관련해서 답은 물류터미널 하나 체크하고, 집배송시설. 19번에 이호물 저장시설에서 가번의 주유소하고 소파매소.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물 식물 관련시설에서 쭉 다음에 도축장, 도계장 이 정도. 그 다음에 자원 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하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묘지 관련시설 26번 화장시설, 봉한당. 그 다음에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납부시설.
관광휴게소에서 가번 나번 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례 시설은 장례식장 넘어가서 보면 동물 전용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에서 바다 면적계 300점대 미만인가 이 정도 봐주십시오. 자, 그래 짝지가 시험에 나오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 밑에 시설군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군 분류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불러드릴게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적용. 그 건축물 용도 아까 우리가 용도를 29가지로 공부했잖아요. 29가지 용도가 있었어. 그걸 이제 애당초 신축할 때 그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용도 정해서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용도를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때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그 표가 있어요. 9개 시설군이 있을 겁니다. 그 표 9개 시설군은 이 시설군 있잖아요. 9개 시설군. 군자가 무리군자거든. 그래야 29개 아까 시설이 있었는데 29개. 이 29개 시설 중 위험성의 정도가 같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9개 시설군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 9개 번호를 매겨보세요. 1번, 2번, 3번 번호 매겨봐요. 오른쪽까지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시설군, 오른쪽에 문화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나오게끔. 1, 2, 3, 4, 5, 6, 7, 8, 9. 9번까지. 그래 시설군이 9개 있단 말이야. 9개. 몇 개 있다고요? 9개. 그래 9개. 머리자 따서 이렇게 9개가 있는데 9개.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이렇게 9개 있죠. 이 9개 순서를 쭉 기억하셔야 돼. 9개. 그래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이렇게 이 같은 시설군에 속해 있는 시설들은 위험성의 정도가 같다고요.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게 상위 시설군이고 이게 하위 시설군을 하거든요. 하위 시설군일수록 위험성의 정도가 적고 상위 시설군일수록 위험성 정도가 높은 것들인데 이때 이 용도 변경할 때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용도한다. 상위 시설군에 해당한 것을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가면서 용도한다. 그때는 위험성이 적은 것을 위험성이 적은 쪽으로 용도 변경할게 용도 변경 시 신고하면 돼. 신고. 용도 변경 시 신고하면 돼. 신고. 반대로 위험성이 적은 하위 시설군을 위험성이 높은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한다. 올라가면서 용도한다. 그때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시 허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할 때는 용도 변경 시 허가 신고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딱 써놓고 넘어갑시다. 이번 코스에서.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는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건데 다음 순환 때 그 다음 3순환 때 이걸 또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스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용도를 한다. 그때는 뭐 받는다고요? 허가 받는다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할 때 뭐 한다고요? 신고하고. 같은 시스템에서 용도 받을 때 뭐 한다고요? 허가 신고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이번 코스에서는 이 정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문제 나면 이걸 접목해서 용도 변경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이 용도 변경에 따른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려면 이 표를 암기해야 돼. 이 표. 9개 시설과 29개 용도군 표를 이 표 그대로 암기해버려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드리면 합격하신 분들은 다 암기해서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암기해야 돼요. 지금 뭐 외워라면 또 여러분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결국은 외워야 된다. 갖다 써놓으세요. 결국 외워야 된다. 너 외워라고 하면 자꾸 화내시니까 뭐 또 외워라고. 그러나 결국은 뭐랬다 넣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외우는데 지금 뭐 지금부터 너무 외우려면 힘드니까 이건 중요하구나. 그리고 한 10번 써보면 좋아요. 10번.
원래 5번 쓰라고 숙제되는데 요즘 숙제 내면 또 화내니까 안 내요. 요즘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5번 써라고 그랬거든. 근데 다 써와서. 자, 요즘은 숙제 내면 왜 숙제 내냐고 바빠 죽겠는데 다른 일 할 일도 많은데 왜 숙제 화내시더라. 그래서 요즘은 숙제 안 내줍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표 시간 있으면 써보세요. 써보세요.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 표 그대로 외워버려야 돼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면은 어디가 나오냐? 434표 나올 겁니다. 434페이지. 이 건축법에 적용 대상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는 절차가 나오죠. 건축 절차. 여러분이 땅 대지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그럴 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도 있고 보통 3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그러면 보통 허가 받습니다. 그때 허가 대상권은요. 유자격적인 건축사 같은 친구한테 설계도서 의뢰해가지고 이거 돈 주고 받아와서 첨부해서 내죠. 그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허가 시행해서 딱 냈는데 불허가 받아버리면 그 설계 도서비도 날아가고 또 허가받기 전 서류 그 준비했던 것도 다 물거품되고 비용 여러 가지 시간도 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걸 허가권자한테 알아봐라. 거기다 건축이 가능한지 허가받아서 이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걸 허가 받기 전에 미리 알아본다 해서 사전 결정 신청을 해본다 그러는 거예요. 사전 결정 신청해서 그래 오케이 허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답이 나오면 그때 정시로 허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전 결정 신청은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건축물 건축한 자가 그냥 불허가 받을 생각하고 허가 신청서 낼 수도 있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싶으면 이 절차를 거칠 겁니다. 이 절차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그래 한번 그 체크를 해보죠. 434표 보면은 2번부터 읽어보면 되겠어요. 2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2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찾나요? 434페이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동그라미 쳐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한 사정을 좀 신청할 수 있다. 뭐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또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는 이 정도로 가능합니까? 건축허가 신청할 때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정결정을 꼭 신청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거죠. 허가권자한테 동그라미 딱 치고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그것다 동그라미 딱 쳤다면 거기다 써놔요. 436페이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래 허가권자한테 알아보는 겁니다. 이때 허가권자가 그걸 받았어. 받아가지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바로 신청자한테 알려줍니다. 오른쪽 보면 435페이지 가로 3번 있죠.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땅, 입지, 규모, 용도 이런 것들을 결정해가지고 결정했다면 7일 내에 신청자한테 알려줘요. 알려줬다. 가로 3번. 알려주면요. 바로 마지막 줄 가로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몇 년 이내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는가? 2년. 이 숫자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사전결정 신청했더니 이렇게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지 줬어요. 허가권자. 야 거기다 이 정도의 규모로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고 건축과 신청할 때 이런 걸 준비하면 돼 라고 사전결정해서 통지 줬어요. 통지했다면 늦어도 2년 이내 건축허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2년 시달까지 그 건축허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전결정 통지했던 것은 효력을 잃게 합니다. 슈르트라고 했어요. 이 수치 알아주셔야 돼.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몇 년에 건축허를 신청해야 되는가? 2년.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 수치는 잘 나오니까 알아주십시오. 만약 2년에 신청하면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서 이인을 시하면 건축가 신청하면 허가권자한테 가겠는데 허가권자가 바로 허가대조예요. 자, 그래 이때 허가권자 누구냐? 436페이지 봅니다. 436페이지 보면 1번 허가권자 원칙 5명 나오죠.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적이 저 세종시다 그러면 무조건 특별사시장의 허가권자입니다. 제외되면 무조건 특별자치도사입니다. 그리고 시와 군에서는요 시장이고 군수입니다. 6대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만 구청장이 계십니다. 이 자치구청장이 구에서는 건축허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모든 경우에 다 구청장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예외 특별시장, 광시장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 5명 밑줄, 예외 2명 밑줄. 그래서 건축허가권자는 총 7명이다 그렇게 써놔요. 허가권자에 있다 7명. 7명이 기억날 때까지 머릿속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7명은 누구누구 있는가 이거 아셔야 되겠죠.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그때 써놓으세요. 구청장에 떠나치고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25개 구가 있는데 그 구 땅에다 건축물 건축하게 될 때 그 규모가 크다. 건축물 크다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특별시한테 가야 돼요. 6대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가야 돼요. 근데 조그마한 것이다 그러면 그 자치구청장, 자치구청한테 허가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원화됐단 말이에요. 그때 큰 거는 어떤 거냐? 밑에 박스 속에 있는 것을 큰 걸로 보는 거예요. 박스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권이 됐다든가 연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권 이걸 큰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대형이라고 하거든. 대형. 뭐라 한다고요? 대형. 이 대형은 바로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허가받고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허가받아요. 이 규모 미만이면 자치구 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가로에 보면 자, 다음 건축물 박스 안에 있는 거죠. 이런 큰 대형 건축물을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런 대형이라도 용도가 공장이다. 동그라미. 창고다. 찾아오고 계신가요?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잘 따라오지 못하신 분도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지금 436페이지 있어요. 430페이지 박스 위에 공장, 창고 찾았나요? 이런 것은 제외한다. 그때 체크. 맞으면 제외한다. 즉 여러분 서울특별시 여기 6대 광역시에서요. 21층이라도 또 연면적이 10만 정도 이상이라도 용도가 공장이다 창고다 그러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허가받으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절대 허가권자 그 건은 행사하지 않아요. 두 가지만 받으세요. 뭐가 무엇은 그렇다고요? 공장하고 창고에 공장하고 창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그냥 구청장한테 허가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한참 넘어가 봐요. 한참 넘으면 438쪽 있을 거예요. 가로 3번. 가로 3번. 찾았나요? 자, 이 아까 8도가 있어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8도가 있잖아요. 8도에는 대장인 도의사가 계시고 그 안에는 기초자산체로서 시군이 있고 그 대장이 시장, 군수모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8도 내에서는요. 이 건축부상 건축허가권자는 시에서 무조건 시장, 군에서 무조건 규모가 함씩 군수가 허가권 행사하는 거 이렇게. 네? 허가권 행사하는데 이때 우리들이 이 시에 있는 땅에다가 군에 있는 땅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시장 군수가 단독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단독으로 허가권을 처리하지 못하고 도의사한테 가서 미리 이걸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있어요. 승인.
그래 도사가 허가권 행사가 된다라고 승인을 내줘야 이 시장과 군수가 허가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도사는 건축법상 절대 허가권자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다. 그래 사전 승인권자. 그러면 이 시장과 군수가 어떤 건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을 받고 도사한테 승인받으러 하든가 도사한테 승인받을 대상이 거기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면 미리 밑에 줄 도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것만 딱 찾아서 체크. 도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 박스 안에 기업과 니은과 디귿을 묶어서 공부하기 써요.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박스 옆에다 써놔요. 박스는 도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도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다고요? 사전 승인권자다 이 말이죠. 그래 사전 승인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기업은 아까 대형이에요. 대형. 아까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는 구청장이 허가권 행사 못했던 거 있었죠. 그것이 8도에서 건축되어질 때는 시장군수가 그런 대형건에 대한 허가 신청 받으면 도사한테 승인받으라 돼요.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아니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증축. 이것은 도사한테 승인받고 허가권 행사합니다. 시장군수가. 다만 이런 대형이라도 마지막 두 가지는 죄. 무엇과 무엇은 죄냐? 창고하고 공장은 죄. 사전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시장군수가 그냥 처리하면 된다. 체크해요. 잘 나와요. 무엇과 무엇은 죄 된다고요? 창고하고 공장은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죄 된다. 죄 된다. 마지막 죄. 그 말을 딱 찾아. 헷갈리니까. 공장, 창고, 죄.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그냥 시장군수 알아서 한다. 오른쪽에 니은과 디귿 잘 받으세요. 자, 여기 도사님이요. 도사님이 여기 시에다가 시 땅에다 군 땅에다가 미리 자기가 딱 지정공간했어. 야, 너네들 여기서 허가 신청 들으면 나한테 승인받으러 와? 라고 딱 지정 공간 장소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시장과 군수가 여기에 사전 그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사한테 승인받으라고 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위락설하고 숙박설. 대표로 위락설하고 숙박설 있잖아요. 아까 위락설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유흥주점, 카지노업소, 모드냐 무드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박설은 뭐 여러 가지 호텔, 뭐 여인소, 여관 이런 거 아닙니까? 모텔 이런 것들은 주로 무슨 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냐면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든. 이런 거. 자, 그래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겠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겠다라고 도사가 지정 공간 장소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유숙에 대한 일학자로 유숙이라고 그래. 위락설하고 숙박설에 대하여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시장과 구수는 도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 도사가 저 변두리 쪽에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간 장소에 딱 그때는 3층 이상이거나 연매작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5가지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락설하고 숙박설, 유수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태,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일반 의무설만 승인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 니은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했다 줄 것이고 도사 지정 공간 구역에다 줄 것이고 그때는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저 끝에 위락설을 할 때 위, 숙박설 때 숙, 유수기하고 공동태 때 공 똥남치고 일반 음식점 줄 것이고 1 똥남치고 일반 업무설 줄 것이고 1 똥남쳐서 유수기하고 011 5개가 사전승인 대상이다. 디귿 주거환경 줄, 교육환경 줄 이 두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사 지정 공간구역 줄 것이고 그러면 유수기만 사전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넘어가 보시고 441페이지 보면 건축과 특례가 있죠. 우리 민간인이 건축법에 적용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외주로 신고만 하고 건축을 하는 특례가 있어요. 그래 그 신고 대상 보면 그것다 줄 거 봐요. 건축 신고 대상 제목에다 줄 것이고 박스로 입고로 건축 신고 대상 제목에다 줄 것이고 박스에다 화살표 441페이지 보고 있나요?
441페이지. 그래, 건축 허가 대신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시장원수 구청장에게 뭐 하고 뭐 하면 된다고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신고 대상이라는데 좀 규모가 적은 것들은 신고만 하고 건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게 그건데 이것이 아니면 허가 받아야 돼. 우리 일반 사람들. 이건 일단 놔놓고 넘어가서 보면 이제 일건이어 가지고 여러분이 신고 대상에서 신고증 냈어요. 신고증 냈다면 공사에 들어가는데 신고증 받았어.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내용을 몇 년에 우리 법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냐면은 1년에 공사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 가로 3번만 보겠습니다. 가로 3번 중에 이런 건축 신고에 관하여 바로 건축식으로 한 자가 신고부터 1년에 공사에 착수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만약 공사에 착수하자면 그 신고력은 자동차로 없어진다. 이건 수치 알았어요. 몇 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1년. 1년 이내 안 들어가면 신고는 없어져. 442페이지 가로 3번. 1년 꼭 알았어요. 1년.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몇 년을 보면서 착수연 연장해 주더냐? 1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줄 아까 했던 거 설명한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네들의 건축물 건축 대선할 때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를 가라는 허가권자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협의 동그라미쳐. 협의를 해야 한다. 신고 허가 받는 거 아니다. 협의한 경우는 허가 신고 다 한 걸로 간주한다. 이 정도. 국가 지자체는 그런 협의자가 적는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 가로 3번면 이 허가권자는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해서 허가요건 구비해가지고 허가시하면 지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러한 건축의 법적 성격을 기속적 행정이라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요, 법에서요, 설령 허가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시에 들어왔다 그래도 허가요건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허가요건 구비했을 때 허가 내줘야 됩니다. 뭐냐? 이게 중요해. 가로 3번. 건축허가 거부. 아주 중요한데, 허가권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때 바로 밑에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그까지만 주고, 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다 딱 찍고요.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2번. 그 건축물이 유락서라고 숙박서다. 유숙이라고 그래. 약자로 유숙이. 유락서라고 숙박서 약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유숙. 암기할 때. 유락서라고 숙박서는요, 우리 주택가 근처에 학교 근처에 등장하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유락설 숙박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유숙인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도남이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하다고 인정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법적으로 그 땅 상업적에서 유락설 숙박서 건축할 수 있어도 그 근처에 주택가가 학교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놔놓고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볼까? 건축허가 제한. 이 건축허가는 아까 기속적 행정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우리에게 건축허가 신청받았다면 아까 두 가지 거부사유 빼고 나머지는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저게 같은 건축물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할 수 있고 뭐 저게 또 국방상 또 여러 가지 환경보전상 좀 건축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 상위 권한을 쥐고 있는 윗사람들이 밑에 사람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어요. 야, 너희들 당분간 건축허가 행사하지 말라. 건축허가 행사하지 말라라고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 기간 동안 당분간 건축허가 행사하지 말라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래 하나요 1년 더 연장해가지고 최장 3년까지 허가권 행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중요한데 이때 제한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한할 수 있고 넘어가서 보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로 1번과 2번 묶어서 제한권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로 1번과 2번 묶어서 제한권자. 가로 1번과 2번 묶어서 제한권자. 누가 제한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그러면 아까 허가권자 몇 명 있었나요? 7명 있었죠. 7명보다 높은 사람은 국장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국장은 7명 것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주무장관 그따 줄 거예요. 주무장관은 국방부 국방부 장관, 문화재 보존상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환경보전 환경부 장관, 국민경제는 기획재정부 장관 되겠죠. 이런 장관이 장관한테 국장한테 요청하면 그 다음에 줄 거예요. 허가권자 걸 다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구나. 넘어가서 보면 2번 이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도의사는 자기보다 하급자로서 허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거든.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6대 광역시장은 자기보다 하급자가 시장운수. 또 8도 도의사도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 시장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제한할 수 있다. 체크해요. 누구 것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했다면 국장한테 즉시 보고 올려야 되고 보고된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쳐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점 보시고 가로 4번이 키포인트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 별표 5개 그거 알면 되는데 이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몇 년인가? 2년 이내로 하되 몇 해 하나요? 몇 년에 보면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가? 1회 하나요? 2년에 보면서 1년 이내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꼭 그 수치는 머리에다 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가설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설이라는 것은 임시가짜 설치하다 할 때 설 그래서 가설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고 부실 것들인데 가설 건축물도요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설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 받느냐? 도시군객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있다 줄 거예요. 도시군객시설 예정지에서 가설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넘어가서 보면 허가 받기 위한 요건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묶어봐요. 1번부터 4번 묶어서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이 그렇게 써놔요.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이 박스 안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이 허가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떤 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내주냐? 그렇지 않으면 허가 안 내주는데 특히 2번 3번에 2번 이게 중요해요. 몇 층 이상이면 허가 안 내주냐? 4층 이상이면 안 내주는 거예요. 이상이면 허가 안 내주고 3층 이하야 돼요. 3층 이하에 허가 내줘. 그 3번 보면 구조, 전치관, 설치 목적,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범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고 그때 몇 년이나 해야 되냐? 3년이나 해야 돼. 전치기간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고 싶을 때는 몇 층 이상이면 안 내주냐? 4층 이상이면 안 내주고 거꾸로 몇 층이 할 때 내준다고요? 3층이야. 그렇게 써놓으세요. 3층. 전치기간은 3년이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쭉 넘어서 453페이지 나올 거예요. 453페이지. 건축허가의 필요 취소에 나와있죠. 오늘 그것까지 보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이 허가 받았다면 오늘 허가 받았어요. 근데 건축허가 10층짜리 건축하겠다고 허가 받았는데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건축할 때 중요한 돈이거든. 건축자금.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바로 공사 안 들어가고 한 10년 후에 들어가겠다. 돈 벌어서. 이건 착각이 착각. 우리 법에서는 건축가 떨어졌다면 늦어도 2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 2년.
안 들어가면 허가 취소해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수치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공장 규모 크니까 3년까지 봐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453표 봅니다. 건축허가 필요해서 취소.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얀 필수적이단 말 필수적. 어떻게 해당하면 취소해버려야 되냐.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년 동그라미 암기하고. 가로 안에 보면 공장은 몇 년까지 봐준가요? 3년. 공장 규모가 크니까 3년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 허가 받았던 자가 2년 이내 공장 3년이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해버려라 이렇게 됐잖아요. 법에서. 그러면 어때? 공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공사 들어가면 뭐가 어려워? 가서 이렇게 실사 나오면 조사 나오면 들어갔습니다라고 입증하면 되잖아요. 가서 포크를 탁 쳐가지고 쇠덩어리 몇 개 박아놓고 그러면 공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도 없잖아요. 공사 들어가는 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실사 나오고 조사 나가고 나서 그 공무원들 가버리니까 또 공사 퍽 중단했어. 중단해. 이럴 때가 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렇게 2번 봐봐. 이 기간 내 2년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됐다. 지켜보니까 계속 놀고 있어요. 공사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그때도 취소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취소. 알겠나요?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3번 착공신고 전에 허가 받았는데 착공신고 전에 여기 봐봐. 여기 건축허가 받았어 이렇게. 허가권은 건축허가 받았어요. 여기다 건축하겠더라고. 이 건물 지겠다고 허가 받았는데 이 허가 받고 나서 아까 2년 3년에 공장 3년이죠. 그 안에 공사 들어가죠. 착공할 때 착공신고서 들어가거든요. 착공신고도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이 이 대지가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 경매. 뭐서 넘어가 버렸다고요? 경매. 누구한테 돈 빌려놨으면서 채권자가 압류해서 경매에 넣어버렸어. 아니면 세금 안 내가지고 공매에 넣어버렸어. 행정처에서. 그래서 이 소유권을 잃어버렸어. 대지 소유권.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몇 개월 이내에 이걸 수습하지 못하고 다시 소유권 못 찾아오면은 취소시켜버렸냐? 6개월. 여기 나와있죠. 착공신고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 공매로 넘어가 버렸어. 소유권 잃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의 경과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고 인정되면 그때도 취소해버렸냐? 6개월. 그래 6개월에 빨리 수습해야 되겠죠. 소유권 다시 찾아온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때 뭐 법적 약정 지상을 설정받는다든가 아니면 임차권을 설정받는 사용 수용할 수 권리를 취소한다. 나름대로 뭐 지상권을 설정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취소시켜버려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아까 이 건축가 떨어지면 아까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됐나요? 2년. 공장은 3년 그랬죠. 그래 아까 들어가는 건 일도 없어요. 착공신고서 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로 취소 면허를 들어갔는데 공사하다가 중단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 인정이 엉망진창됩니다. 미관도 제외하고요. 얘들 안전사고도 유발시킵니다. 웅덩이 파가지고 여름에 장맛비에서 막 이렇게 구덩이했으면 얘들이 놀다가 익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야 너 이거 만약 공사 들어가 중단했을 때 대비해서 네가 스스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자면 우리가 그 조치를 취할 테니까 돈 걸어 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안전관리 예측이라는데 총 건축공사 1%를 걸어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 1번을 읽어두셔야 의무사항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공사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강해상과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그따 딱 줄 것이고 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1번 안전관리 예치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예치금은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냐? 건축공사비에 얼마까지 예측할 수 있냐? 1% 이거 하나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4번 4보면 만약 방치되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권이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 중단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건축주에게 서면 통지하고 예치금을 사용해서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구나. 안전 조치를 마지막에 취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이렇게 허가권자 취해도 할 말 없냐? 2년.
그래 세 가지 알았어요. 1번 의무로 꼭 그렇게 조치 취할 의무가 있다. 2번 안정할 예치금은 총 건축공사비 1% 예치할 수 있다. 이때 예치된 돈을 사용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은 2년 동안 놀고 있을 때다. 공사 중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그때는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가지고 안정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세 가지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3간 건축 절차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편 뵙자. 안녕히 가십시오.